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매주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제가 많이 더듬네요. 네, 999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자, 오늘은 연금 파헤치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정말 동키 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질문한다고 하면 제가 긴장.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주 가벼운 거. 햇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개의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원래 여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여름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작년 정도부터인가 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가? 네. 저도 다른 계절을 말했어야 되는 아니. 질문인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름을 네.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나이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낭만적이십니다. 네.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비유를 할 때 네. 노후를 당연히 겨울이라고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를 하듯이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얘기를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를 위한 네. 준비라고 하니까 뭔가 표현이 그 의미를 더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연금 파헤치기. 정말 오늘 심플하게 연금 파헤치기라고 해주셨는데 네. 전문가님들도 항상 연금 준비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동키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정말 연금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또 너무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먼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연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우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내가 내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연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우선 제가 상담을 통해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걱정도 말은 되니까. 뉴스 같은 데서도 계속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 이거 국민연금 하나 있는데 이게 못 받게 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국민연금 기금은 시작은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1146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당분간 계속 쌓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이 기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걱정하는 고갈이 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좀 늦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네. 일찍 고갈된 나라의 경우를 좀 보더라도 못 받는 일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효율이 높은 연금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못 받게 될 우려는 안 해도 되지만 네. 효율이 떨어지니까 지금보다 덜 받거나 혹은 납입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유족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유족연금은 납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가 측정이 됩니다. 두 분이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받던 국민연금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40%에서 60% 정도를 측정해서 이 부분이 유족연금으로 측정이 되는데 내 연금에 유족연금을 무조건 더해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더해서 받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만 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내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던가 아님 유족연금을 고스란히 받던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 연금에 플러스 유족 연금의 30%를 하든지 네. 아니면 오로지 유족 연금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 텐데 네. 사실 쉽게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똑같이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내 연금 100만 원에 배우자의 유족연금 기존에 받고 있었던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에 30%인 18만 원. 그래서 내 연금 10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더해서 11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연금에 더해지는 금액은 유족 연금이 아니라 네. 유족 연금의 30% 맞습니다. 확 줄어드네요. 네네. 더해지는 금액이. 음. 그러니까 두 분이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다가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118만 원을 받게 되면 거의 반토막 난 기분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겠네요. 연금 많이 받으려면. 그럼요. 연금은 오래 살아야 가장 큰 이익입니다. 네. 뭐 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장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좀 평범한 예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 분은 150만 원을 받고 다른 한 분은 50만 원을 받아요. 같은 200만 원이겠죠. 네. 그런데 많이 연금을 받고 계셨던 150만 원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 사망하시게 된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 50만 원 받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 연금 50만 원에 음. 이제 유족 연금이 150만 원의 60%니까 90만 원. 네. 90만 원의 30%니까 39, 27, 네. 27만 원. 50만 원 더하기 기존 내 거 50만 원 더하기 27만 원. 그러면은 77만 원. 네. 자, 그럼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계산해 틀렸나? 볼게요. 자, 내 연금 50에 유족연금이 이제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 거기에 또 30%를 계산해서 27만 원. 그래서 계산은 50만 원에 27만 원인 77만 원이 네. 나옵니다. 네. 그럼 내 연금 50만 원을 포기를 한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고스란히 90만 원이었죠. 150만 원에 60%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77만 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유족연금 60만 원인 90만 원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연금을 받고 뭔가 60% 30% 하는 것보다 오로지 유족 연금만 선택을 네네. 하게 되면 90만 원이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더 그렇죠. 큰 금액이거든요. 오히려 내 연금을 포기를 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게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핵심 포인트 같은 거를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유통사업을 하고 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인 가족의 엄마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더 이상 당신들한테 용돈은 보내지 않아도 되니 저희 생활비로 그냥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돈으로 저희 부부 연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 연금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막연하기만 합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마련된 돈인데 연금 같은 걸 들어놓지 않으면 또 그 돈을 그냥 흐지부지 다 써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저희 부부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은 부모님께 그동안 드렸던 생활비가 이제 본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셨어요. 또 부모님이 마음 써주신 거니 절대 허투루 쓰지 않겠다. 연금으로 잘 준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마 상담 신청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막상 준비하시려니 좀 걱정이 앞서셨나 봐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대출을 이번 기회에 다 상환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는 여유가 좀 생기셔서 더 이상 본인들을 위해서 주는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왠지 죄송한 마음은 들었다고 하지만 워낙 부모님께서 완강히 거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필요한 걸로 좀 대체해서 쓰려고 생각하신 건데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돈으로 노후를 위해서 연금 준비를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유는 부모님들도 연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시고 본인들도 연금 준비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부모님께서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연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연자분들도 느끼는 점이 있으셨나 네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이 연금 문제는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우선 두 분의 가계부 상황부터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요. 네. 아내분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은 자영업자이셨어요. 두 분의 연금 수령 예상 금액은 남편분은 95만 원, 아내분은 135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아내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두 분이 국민연금만 준비를 그렇죠. 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아내분은 회사원이시면 회사에 쌓이는 퇴직금이 있으실 거고, 남편분은 개인 사업자면 따로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쌓이는 이러한 퇴직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조차도 혼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가계부 상황을 보니까 두 분 합산 평균 소득이 월 평균 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그러한 소득은 올리고 있지만 대출 상환, 생활비 그리고 보험료 이제는 부모님 용돈은 그동안 이제는 드렸던 것을 본인들이 이제는 받기는 됐지만 그 전까지는 딱 65만 원 정도쯤에서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분이 보너스를 좀 받거나 생활비 중에 일정 금액이 좀 있으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때 비상금 통장에 모아두시는 것이 저축으로는 전부였습니다. 네, 참 빠듯하게 맞추고 계셨다는데 아마 네. 모든 가정들이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빠듯하게 소득을 맞추고 계셨는데 정말 이런 부모님의 제안, 이제 우리 생활비 안 줘도 된다. 너네들 알아서 써라. 이런 제안이 정말 감사했을 것 같네요. 네. 가뭄에 단비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또 죄송하면서도. 네. 이제 연금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세액공제부터 뭐 비과세 연금, 개인퇴직연금 등등 알아보니까 전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 장점들이 정작 본인한테 맞는지 고민스럽기만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헷갈리는 게 뭔 비과세고 세액공제도 있고 뭐 비과세 뭐 한도도 있고 한도도 있고. 이게 근데 몇십 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게 네네. 결과적으로 나한테 뭐가 더 좋은 건지 음. 어떻게 따져요? 헷갈려요. 네. 그래요. 국민연금은 앞에서 대략적인 부분들, 특히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이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납입하는 당시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 즉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나에게 당장 세금 혜택이 있는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좀 더 세금에서 자유로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지를 생각해 주시고 비중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두 가지 다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연금을 여러 가지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긴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만 준비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나중에 쓰기 위해서 현재 소득을 아주 나의 노후로 이연을 시키는 저축이니까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지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을 찾는다면 연금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 소득세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연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소득공제를 받는 국민연금 또한 나중에 소득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소득공제를 받는 이러한 연금들은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으로 잡힌다. 그리고 소득으로 잡히면 뭐가 있다? 세금. 연금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지금 공제를 받는 상품들은 나중에 소득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현재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연금 소득세보다는 지금 현재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크지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 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가 않을 수 있겠죠. 어르신분들이 그 네. 건보료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연금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비과세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당장의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납입하는 금액 중에 월 납입 보험료의 150만 원 그리고 일시납일 경우에는 1억 원 한도 내에서까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세액공제, 한도 이런 것도 다 따지셔야 할 것 같고 당장 세액공제 받으니까 좋다. 근데 또 노후에 연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고 건보료도 발생하고 근데 나중 연금 받을 때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 혜택이 없으니까 지금 나 빠듯한데 정말 이 장단점을 따지기도 어렵지만 따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지도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는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원하셨어요. 오롯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 혜택이 많은 부분들로 추천을 원했습니다. 중간에 해지도 안 할 테니까 연금으로 활용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준비를 해드렸죠. 저도 원합니다. 안정적으로 무조건 많이 받는다. 네.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연금 중에 7%에서 8%로 확정 보증해주는 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아내분 앞으로 5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상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달 드렸던 부모님의 생활비 30만 원에서 본인들의 보험을 조정을 해서 매달 15만 원을 좀 아꼈고요. 거기에 생활비에서 한 5만 원 정도쯤은 아껴서 연금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5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본인 소득 60만 원 대비해서 한 10%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긴 하고요. 네. 우선 비과세 상품으로 50만 원을 준비를 하고 남편분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일을 그만뒀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쌓여있는 금액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IRP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쯤 간헐적으로 틈틈이 납입할 수 있는 통장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대신에 최소한 한 120만 원 정도쯤까지는 우리 모아보자 1년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분은 연금 50만 원 그리고 남편분은 IRP로 10만 원 해서 소득 대비 10%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10% 정도가 무슨 어떤 또 의미가 있나 보네요. 우리가 통상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내 급여의 9.7%를 내 급여에서 내고 국가에서 또 9.7%를 또 도와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금하면은 부러워하는 게 국민연금보다는 이제 공무원 연금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사실상 공무원들은 많은 기간을 그리고 많은 금액을 오랫도록 내고 국가에서도 또 같은 금액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네들의 급여의 9.7%니까 내 소득의 네. 한 10% 정도쯤만 꾸준하게 모은다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연금 준비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거에 하나하나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숫자 하나에도 진짜 의미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자영업자셨던 남편분도 IRP,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모으실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아내분이 이제 준비하는 한 달에 50만 원, 이 안정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증형 개인 연금 상품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내분 나이가 현재 44세이고요. 50만 원을 10년간 납입을 하고 65세 시점에 평생 매달 54만 3,483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54만 3,483원의 연금액은 최소로 확정 보증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10년간 낸 원금은 10년간 50만 원씩 냈으니까 매달 6천만 원이고요. 65세에 최저 보증되는 연금으로는 1억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7%로 확정 보증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내가 낸 돈의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확정 보증되는 이러한 상품으로 안내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듣는 동키분들은 아니 50만 원 냈는데 한 달에 50 냈는데 54만 원씩 돌려준다고? 별로 이득 아니네.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내가 낸 거는 10년 동안만 50만 원을 냈는데 이 연금은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100세까지 살면 100세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65세 이후부터 계속 매달 54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자, 정말 큰 금액인데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지금 1억 2,600만 원이 확정 보증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좀 일찍 네. 예상보다 사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1억 2,600만 원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남은 금액은 유족한테 간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야 되겠죠. 네. 개인연금으로 준비한 거니까 네. 앞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연금에 대해서 집중을 잘 해주셨는데요. 최근 좋아진 개인연금이 확정 보증을 해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사연자분께서 가장 많은 연금액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원하셨고 해서 비과세 상품이니 나중에 세금 걱정도 없고 내가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증도 받고 혹시나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높게 보증되어 있던 금액도 내가 못 받았을 경우에 남은 금액은 상속자 법정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정원창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